반갑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학과를 국립대 대학교에 제가 신설을 했어요.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이 글로벌에서 세계에서 많이 오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까지 저도 한 20년 세월이 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만들려고 하면 반대하고 안 된다, 이게 맞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있다가 아무튼 지금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통과돼가고 이제 내년서부터 이게 정식으로 쓰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뭘 하려고 했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20년 동안 좀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갈 적에 뭔가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세계화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아까 아마 최승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백그라운드, 학문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 좀 의원님은 그냥 던진 말이지만 저는 그것이 학문적으로 세계 트렌드에서 왜 그런 건가를 좀 제가 교수니까 그 근거를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공주에 살면서 이 지역 상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너무나 잘 봤어요. 원래 공주도 살만했습니다. 내가 97년도에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살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종시가 내려오면서 세종시로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들이 다 대전에 가는데 세종시로 다 가셨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게 저는 공주를 사수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안 갔어요. 근데 저 혼자만 쫄딱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세종시로 내가 먼저 세종시에 1등 갔으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내가 형님이고 두 번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돈 없이 사는데 제가 97년도에 서울에서 공주대학교로 안 내려갔으면 서울에 집이 있었을 텐데 집을 팔고 국립대가 좋아가지고 시골로 갔는데 다시 지금 서울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내가 월급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좀 어떻게 보면 야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것은 다 잃어갔는데 그럼 나는 공주에 내려가고 다 잃어간 것만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또 아니다. 또 얻어간 것도 이렇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크게 얻어간 것은 돈은 못 가져갔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이렇게 돌을 닦는다? 그럼 어디서 닦았느냐 물어보죠. 계룡산에서 닦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계룡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도인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원래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인 10득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가 교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가면 교수, 산에 가면 사나이, 여행 가면 여행이에요. 그렇죠? 여기 와서 발제죠. 근데 이게 꼭 교수로서 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근이라고는 내 이름 석자가 발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또 교수가 금방 들어도 이 얘기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한번 세계의 변화 그 이야기를 한번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내가 스토리텔링을 쭉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패러독스는 보니 한 시대를 창조한 역사는 다음 시대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창조하면은 보수로 넘어가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혁신을 해야 하거든요. 이미 가진 자는 혁신 못해요. 못 가진 자가 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역사의 패러독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세계에서 보는 그 핸드폰 시장, 노키아가 2000년대에
1등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상이 한번 바뀌어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에 노키아는 안 갔어요. 내가 1등인데 뭐 가겠느냐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애플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들어낸 거야. 그것이 뒤에 또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저거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애플의 스마트폰 문명 2007년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니까 그전에는 뭐 애플이 이렇게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2007년에 출시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2011년도에 세계 1위로 등극을 해버립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뭐 노키아가 올라가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이렇게 세대 글자가 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없다. 다음 세대는 두 가지 주의일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의 문제를 보니까 월마트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월마트가 2007년도에 시가총액 세계 랭킹 3위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 출시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9위로 등장을 하니까 바뀌었을 때 이름 보는 게. 그리고 월마트 20위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마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트가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다 죽어요. 근데 그 마트마저도 쿠팡이 죽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이것은 뭐 태풍이 오는데 태풍을 막겠다고, 쓰나미 오는 쓰나미를 막겠다고 뭔가를 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그냥 이 흐름에 일단 따르자.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안다고 관계없어요. 그래갖고 또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도 1년밖에 안 됐어요. 아마존이 랭킹 4위로 가고 월마트가 랭킹 17위로 이제 올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쿠팡을 다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 IT만으로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IT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니? 이제 이 물질 세계는 끝났고 다 사이버 세계죠. 그래서 오늘 핵심 끝은 다 사이버로 바꾸자. 그 물질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재래시장은 아니다. 내 시장이 중요하다. 내 가게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좀 IT를 한번 붙여보자. 그 얘기인데,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걸 좀 전개를 해보죠. 그래서 조금 한번 이 자료를 내가 어디서 갖고 오는 분이 이걸 한번 보죠. 재밌어, 이게. 이게 이제 세계 시가총액, 기업 시가총액 세계 순위 20위까지 2001년에서 2029년 4월까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 것은 뭐예요? 애플. 그 다음에 뭐죠? 월마트. 그 다음에 아마존.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나머지 복잡해요. 이게 순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애플이 랭킹 쭉 올라가 버려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월마트가 어디죠? 2002년도에 랭킹 4위죠. 그렇잖아요. 있었잖아. 근데 이게 가면서 막 밑으로 막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하고 밑에 애플도 없고 뭐 아까 얘기했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 갑작스럽게 2007년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걔네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IT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을 탔다. 그럼 우리가 상품을 그렇게 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은 IT를 좀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오늘 뭐 플랫폼 기업에서 좀 모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보죠, 뭐. 2001년 쭉 가다가 뭐
아직도 월마트 뭐 그대로 있죠. 월마트 좀 내려왔다가 2002년 과거 2003년 2004년 한번 쭉 가가지고 2006년 이제 2007년에 이제 저희가 월마트 지금 많이 내려왔죠. 월마트 여기 있네. 중간에 있죠. 한 7년인가. 그다음 2007년 이제 아이폰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애플이 2008년 월마트 아이까지 견디고 있고 지금 애플 올라가고 있죠. 2009년 애플 올라가죠. 애플 올라가죠. 지금 4위, 3위 애플 지금 올라갔죠. 2위 2011년 1위 이렇게 뭐 이제 세대 교체가 뭐 되는 게 좀 보이죠. 그리고 쭉 보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아마존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아마존 2013년 아마존 나왔을 텐데 아마존 이게 그렇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들이고 2013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올라오고 있네. 아마존 올라오고 있죠. 아마존 지금 한 6위, 아마존 5위, 아마존, 페이스북, 아마존 4위, 지금 4위, 네. 페이스북, 텐센트 이런 뭐 IT 기업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 가면은 다 아마존 내기 3위까지 올라온대요. 그 다음에 월마트는 첫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우리가 저런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 우리가 아니다 얘기해도 이들이 뭐 세상을 주도하는데 그걸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왜 이유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거의 팩트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이 미래는 그럼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물질 세계보다는 사이버 세계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아까 이제 그렇죠. 자, 한국도 아까 의원님께서 그러잖아요.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언제 했느니 2021년도에 선진국에 진입을 했어요. 선거식까지 하고. 근데 그 끝은 뭐니 잔압비라고 한번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 되는 거죠. 이걸 잔압비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단기 선진국 진입을 했고 세계 최저 출산율 감소가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률 세계 최고치기로 하고 있고 단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 30년간 인구들이 3배 증가했고 행복지수가 세계 60위 선진국의 끝이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 해야 할 의원이 해야 조금 웰리스를 좀 하자 그 화두가 좀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선진국을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중진국과 선진국이 있는데 2021년도에 선진국에 갔지만 중진국은 추격 전략이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패스트 파워 전략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왔죠. 그때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사업을 하라. 그래서 미국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진국으로 바뀌면은 안 된다.
선도 전략을 해야 된다. 미래를 창조하는 퍼스트 무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웰스 산업학회가 가는 길이죠. 한국적인 걸 생각하고 사업은 세계로 나가라. 그런 트렌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 1997년도에 이제 저거예요. 존 데이비치라는 사람이 이미 책에다 글로벌 패러독스라고 내용이다. 이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97년도에 이 책을 보고 아 이게 맞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저는 점차 내 삶의 방향을 찾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는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갖고 조금씩 만들어갖고 일단 학교에다가 이런 학과를 신설까지 해놓은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세계화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책 내용은 세계화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집단으로 나눠져서 지방화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 심해지면 개인화가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 지방화가 다시 세계화가 될 때 그걸 글로벌화가 된다고 한다. 지금 이게 대학도 금연서부터 글로벌 대학의 혁신 프로그램이 나와고 5년 동안 글로벌 대학을 계획서를 써라. 그러면은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해야겠다. 나머지는 다 죽어라. 30대 대학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미 스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지역 문화를 공부해라. 우리는 한국을 공부해라. 그리고 이게 글로벌. 이걸 한국에서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지역 상권은 한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 전통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안 되고 세계로 나가라. 저도 이걸 연구해서 이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내년 예년 쉬고 네팔로 이제 한의사와 같이 나갑니다. 병원 개원을 해서요. 그런 것을 하는 게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 대학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뭐 이런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계화를 1995년 선언을 했어요. 그때 세계화가 뭐냐라고 하는 게 세게 하는 게 세계화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이때의 세계화는 미국의 개방화다. 한국의 개방화다. 미국의 세계화예요. 한국의 세계화예요. 한국 개방이에요. 그래서 이때 전통을 지키자고 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다 사라집니다. 뭐 신토 부리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는 노컬이 한국 전통 문화가 세계로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류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이게 다 한국적인 걸로 간다. 그래서 동양의 세계화가 다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서양의 세계화고. 그러면 이제 세계화에 지금까지는 세계화라고 하는 용어가 미국의 세계화예요. 우리는 개방화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을 1.0이라고 얘기하고 세계화 2.0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것. 네? 그렇죠. 그걸 글로벌라이제이션, K-팝이죠. 진짜 전통 문화가 나가는 세계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한류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의 이제 변화를 보니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서비스로 이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서비스가 공짜예요. 근데 이미 세계는 WTO를 해놓고 서비스업을 이제 재원은 다 개방이 됐습니다. 이 서비스업을 개방하라고 통상합력을 미국에서 지금 넣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서비스가 어디가 서비스 안주 하나 줘주세요. 서비스가 왜 이래? 근데 미국은 서비스가 돈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서비스가 돈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서비스 하면은 상기 좋죠. 그래서 이 의식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한국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을 좀 서비스화를 시키자. 서비스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쌀의 고부가치에 대한 서비스화 전략이라고 하는 걸 봤을 적에 뭐 쌀이 지금 뭐 나무 좋아요. 왜 다 밀가루 먹으니까. 그래서 시골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별을 쌀로 저보다 쌀이 더 비싸요. 농사짓는 사람은 나가고 거기에 사는 방앗간 하는 사람들은 돈 벌어요. 유지해요. 지방에서. 근데 거기서 식당 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벌어요.
멍청이 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막걸리 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전통주 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이게 고부가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을 재활하고 얘기하고 이쪽을 서비스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건 뭐 소유수단이고 이건 생존수단이고 다음에 미식수단이고 건강수단이고 웰리스수단이고 전통적인 웰리스 건강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 중심의 웰리스수단을 위한 고부가치 상품을 좀 개발하자. 이걸 연구하는 게 대학원에서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주와 전통주의 경제 가치를 보자. 저부가치를 위한 소주 시장을 보니까 전통주가 고부가치 약주가 있는데 화학 희석주고 이것은 소주는 저고 그래서 이것은 알데하이드가 나오고 있고 이건 바이고 효소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이스가 머리가 아프고 우리 전통소주는 약주가 되는 거고 근데 가치를 보니까 360원 1,300원인데 이것은 500ml에 25,000원 고부가치가 됐잖아요. 이 술이 약술이다. 이렇게 하고 쌀을 근데 왜 우리가 쌀로 이걸 못 만든 놈이 박정희였는데 그때는 뭐 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쌀이 없었어요. 근데 쌀로 술을 만들어 보니까 못 먹게 금주에 못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법이 아직도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약주라고 얘기했지 술 먹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약주가 약이 되는 술이라니까요. 이거 갖고 웰리스로 나가면은 지금 프랑스 파리하고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시켜보세요. 필라델피아 얼마예요? 안 마시죠? 파리에 가면 이거 2만 원이야. 소주 한 병에. 2만 원. 그럼 이거 약주 팔면은 1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수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살아도 그 지역 상권을 모르면 몰라요. 우리는 관광이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셔도 몰라. 자기 것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쪽 저쪽 내 것은 모르는데 이쪽 저쪽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부가치로 해갖고 지금 한국 웰리스 산업학회가 지금 일을 해서 한국 음식 문화를 세계에다가 알리겠다고 지금 앞장 김자국이 앞장 쓰였잖아. 그리고 세계에 글로벌인 사람이 다 오신 것 같아. 근데 그냥 팔면 안 되고 이것을 좀 과학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러면 재화의 이제 서비스의 세계관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무역하고 관광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유치원생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거 안에 물건 왔다 갔다 하면 뭐야? 무역, 돈 다 알아요? 그러면 관광은 뭐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관광이다. 이제 됐죠? 네? 그러면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역은 쉬워요. 폐기하고 1000개 보내면 돼. 사람을 1000명을 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려요. 고도의 기술 아니면은 우리 같은 사람 아니면 못해. 여러분이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체험 경제는 관광으로 다 바뀐다. 그래서 이제 웰리스 관광 시대에 진입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거요. 3만 불이 넘어야 웰리스 산업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18년도에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웰리스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김기자께서 잘 캐치하신 거야. 옛날에 하면 안 됐어요. 근데 27년도에 4만 불 달러가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이제 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웰리스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제 웰리스의 구성요소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신체적, 지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자원이고 이것은 좀 사회적인 자원이다. 저는 개인적인 자원을 먼저 하자. 그 주의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다 바뀌었죠. 산림청은 산림 치우고 해양수산부 해양 치우고 농림축산부는 농업 치우고 환경부는 환경 치우고 다 치유의 시대야. 문화관광, 웰리스관광, 보건복지부는 우리 관광. 치유가 없는 게 없어요. 예. 다 나머지 중앙정부도 치유를 안 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예방 중심으로 가자. 이제 병원의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 달동네는 약국이 많고, 저거 이제 어디죠? 강남의 부천은 약국이 없어. 뭐가 나와요? 헬스케어 센터가 나와요.
미리 예방을 해버려. 근데 달동네는 죽으라고 돈 벌다가 그걸 걸어다가 병원에다 다 주고.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해. 왜 건강불주증인지. 그게 예방 방식으로 넘어가실 때에 그 사람들이 웰리스 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었을 때 죽을 적에 병원 쓰고 원래 호텔 쓰고 그래요. 다 호텔 쓰고 싶어요. 병원 가면 감옥이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호텔 가면은 놓고 해갖고 왜 방에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 하시라고요. 뭐 사람 때문에 뭡니까. 뭔가 내가 하루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 원장님 미쳤는데. 아무튼 뭐 그냥 원장님 생각 원장님 생각이고 뭐 제 생각이 너무 발전. 네. 그래서 치료에서 예방 음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현대 우리 대학원을 통합의학 하시는 분 보고 한의사가 오고 IT가 오고 하니까 전문가들 와서 강의를 하서 내가 의과대학 가서 공부하려고 못하겠어. 언제가 내가 의과대학. 그래서 내가 대학원 만들어 놓고 원장님 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모아서 좀 이쪽으로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한국에 저것이 다 전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치유야. 예. 근데 이게 사상이라고 있어요. 이거 다시 복원하려고 물론 한의하고 내가 한의학도 다시 했습니다. 근데 한의는 없어요. 한의하고. 아니 우리 대학원에 한의사 원장님 오시잖아요. 내가 오셔도 강의하고 그렇잖아요. 의과대를 가야 되는데 양의사 원장님 보고 아난티 리조트에 아난티 병원이 있어요. 리조트에 병원이 들어갔다니까. 그 원장님 얘기했으면 그거 리조트에 병원 그거 임대료 만만치 않은데 그 원장님 우리 대학원에 석사가지고 받으셨다니까. 제일 듣고. 이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쭉 넘어가고 한국 위기도 올라오고 한의학 기관에 저는 K메디신에 세교화예요. 그래서 허준에 한의학하고 그 기반을 해서 우리 식사한 스타일 우리 전통으로 이거 각 세계로 나가자. 네? 그래서 K메디신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약 지금 안 먹어. 옛날에 저도 1년에 한 번씩 먹었어요. 지금 안 먹어. 근데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나. 근데 음식을 좀 대단한 음식을 먹자. 근데 한국에 대단한 음식이 없어.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식 치유 지도자를 좀 양성하자. 그리고 한의사 그만하고 요리사를 해라.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준과 대장동의 한의학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동의공하고 천연한약을 가지고 한방 음식을 해서 KBS를 집니다. 그냥 문 가지고 알아. 이런 거는 우리 대학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렇게 듣고 말하고 건강, 입고 많이 자는 이것이 좀 호텔을 만들어서 세계에 뿌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거 이제 일단 병원을 먹어야 되니까 네팔에 다 병원 먹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민이가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그것도 호텔사하고 집어넣어서 세계에 좀 유치해야겠다. 동의보험과 대장동 음식으로 KBS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기능자 회장님 갖다 잘 쓰시겠는데 부적강은 뭐 이렇게 해서 하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 돼. 이게 법에서 내가 한약재를 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면 불법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 이게 타사상 설명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근데 IT의 소비자가 다 바뀌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다르다. 천지인 사상의 인내천 사상을 다시 꺼내자. 라고 하는 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다음에 글로벌 플랫폼이 이렇게 에어비서부터 만들어지겠다. BTS가 세계에서 지금 뜨고 있고 하고 있다. 플랫폼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가 이걸 못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여기 가니까 플랫폼이 없어. 디지털밖에 없어. 여기도 아이고 시대에 처들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 좀 하자. 근데 왜 창정부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가요? 이 이야기는 이제 IT 쪽에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1.0에서 2.0으로 넘어가고 3.0으로 넘어가는 3.0이 한국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0. 왜냐하면 뒤에 있어요. 이렇게. 얘 지적 재산권. 지금 지적 재산권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플랫폼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저는 이쪽으로 가고 블록체인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해가지고 이제 CID 이것만 쳐도 돼요. 컨텐츠 아이덴티파이라고 CID 파일 형성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 하시는 분 지금 한국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상표에 수면 유도대가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 불면증 환자에다가 낙투씨 상처 수명을 집어넣으니까 불면증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상처가. 근데 또 보니까 당뇨병을 위한 웰리스 구충이 개발됐대. 구충이 이게 당연합니다. 당수치가 떨어진대. 구충이 되면은 다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임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몰라서 그냥 구충을 파는 거야. 우리는 이걸 데이터를 다 빼가지고 치료제로. 근데 이걸 불법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치료냐고 얘기해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고 이런 체험을 해서 한 사람을 무척이나 힘들어. 근데 내가 그것을 가고 내 다리에서 무척으로 생겨는 게 한 번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방법은 자궁이가 끝은 스트레스나 출산율 감소, 장학비가 자궁이랑 균형이 됐다. 이걸 치료성 있는 방법은 한류에 3개밖에 없다. 그래서 건강 조식의 소상품 제품을 좀 발굴해가지고 소상품을 공부가지고 이벤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웰리스 상품화 시켜가지고 플랫폼 공유대로 가가지고 블로그로 나가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거기에 타겟 국가를 설명해야 하고 KBS 대표님이 세계 글로벌 바로 가면 소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김구가 하실 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벌 대책을 했던 지역상품 활성화, 소상품 파벌 대책을 했던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는 지역상품 활성화 통합 플랫폼을 해라. 지금 뭐 대민도 다 해갖고 사기업이 가게가 있는데 국가에서 왜 이거 하나 안 만들어주냐. 네? 그 다음에 파벌 개척했던 세계시장 개척을 좀 해라. 그래서 K-웰리스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국내 시장은 이걸 갖고 K-웰리스 식품 세계 전시를 나가고 사람들한테 당 수치를 다 떨어뜨려라. 그러면 이제 통합 플랫폼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글로벌 저것은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소상품 통합 플랫폼을 가져가고 K-웰리스 세계 전시에다 홍보를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신 다음에 그러면 근데 이거 통합 플랫폼이 없으면 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29년도에 인도의 성인 타고가 시를 썼대요. 근데 그 시를 내가 너무 좋아해. 내 마음도 다 담은 것 같아. 근데 1929년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먹고 세계를 다 먹겠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최고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한국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된다고 타고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미쳐놨대. 가장 암흑기에. 근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지금 한국을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미래를 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등불이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리고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것.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서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고려하여 깨어나소서. 감사합니다.